자, 안녕하십니까. 구문은 조이다. 오늘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it, that과 관련된 구문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한번 제목을 한번 볼게요. it, that 알려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주어하고 강조 구문에 대한 차이가 좀 불분명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거, 강조 구문의 it, that을 알게 되면 지문 속에서 주제를 갖다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택지로 갈 수 있는 시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주어와 강조 구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주어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주어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냥 it과 that, 가주어, 진주어, 강조 구문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요 it과 that 사이에 들어가는 말을 보면은 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주어인 경우에는 it과 that 사이에 거의 형용사 아니면 pp가 들어갑니다. 물론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수능 독해, 실전 독해 들어갔을 때 문두에 it이 나왔을 때 it이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서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it이 나오면 그것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냥 요 it 빼고 그냥 해석을 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해석 자체는 뭐뭐다, 여기까지 해석이죠. 뭐뭐다, 뭐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it is important that 하면 뭐예요? 중요하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pp가 나왔다고 볼까요? 자, it is believed that. 자, 믿어지고 있어. 조이 선생님은 인품이 뛰어나다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가주어하고 진주어는 일단 들어가는 모습이 형용사나 pp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가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 강조 구문은 어떤 차이가 있나 보여드릴게요. 자, 강조 구문의 it, that은요.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말 자체가 지금 어때요? 형용사나 pp가 아니라 주로 주어, 즉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이 명사나 대명사니까 주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that 다음에는 동사로 진행을 해서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앞에 it is가 있을 때는 강조 구문입니다. 자, 그럼 강조 구문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장의 요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주어도 있고 동사, 목적어도 있고 또 뭐 때에 따라서는 수식어도 있을 텐데 내가 동사를 제외하고 우리가 동사를 강조할 때는 동사 앞에 do를 쓰니까 동사를 제외하고 문장의 어떤 한 요소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it is that이라고 하는 포맷을 만들어 놓고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어를 집어넣고 나머지 요소들을 그냥 뒤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죠? 내가 요 수식어를 강조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식어 그러면 전명구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because 같은 뭐 부사절. 그죠? 그럼 얘를 갖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럼 나머지 주어 동사 목적어를 뒤에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주어 진주어 말고 강조 구문을 봤을 때 뒤에 완전 불완전한 문장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문장의 성분인 주어나 목적어가 강조되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수식어가 강조되면 수식어는 어차피 문장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는 완전이고 강조 구문은 불완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가주어 진주어는 앞에 쓰인 대절이라는 그 명사절이 뒤로 간 거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불완전보다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it is로 딱 나왔는데 전명구나 부사구 절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강조 구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주어가 강조된 거니까 관계대명사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주어 중에 사람이 강조될 경우에는 that 대신에 who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it is who가 나오면 이건 100% 사람 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해석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요. 아까 가주어 진주어는 뭐뭐다, 뭐뭐 하는 것은 치고 나갔죠? 자, 강조 구문은 강조해주는 말이니까 그냥 바로 뭐뭐다,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치고 나가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한번 진행해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첫 번째 테마는 가주어부터 이제 짤막하게 한번 문장들을 보고 갈 건데
우리가 가주어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it that보다는 뭐예요? it to. 기억나시나요? 그게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주어로 쓰이는 패턴 중에서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특히 요 패턴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it for to입니다. 자, 해석할 때는요. 자, 역시 이때 it은 다 가짜니까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뭐뭐다 to 하는 것은. 자, 그런데 만약에 it for to가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줘야죠. 왜냐하면 투부정사라고 하는 동작의 그 주체를 따로 밝혀줄 때는 앞에다 for라는 말을 써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때 요걸 갖다가 의미상의 주어, 동작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A가 동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it for to, 뭐뭐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자, 요 패턴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방금 했던 it is 형용사나 또는 뭐 pp가 나왔을 때는 뭐뭐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그래서 it to, it for to, it that. 특히 요 패턴 it for to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1번 문장. 자, 사실 내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촬영하면서는 쭉쭉쭉 막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한 번쯤 읽어놓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한 거랑 나랑 해석한 것이 일치되면 그냥 훅 가면 되는 거고, 약간 틀리다 그러면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이제 3강쯤 되니까 우리 1강의 수식어, 2강의 의미 덩어리, 그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는 좀 잘 돼야 됩니다. 자, 갑니다. The flood of information. 우리 그냥 배웠던 대로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겁니다. 전명구가 앞에 명사 수식하는 건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졌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 문두에 it이 나오면 그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항상 머릿속에 가주어, 진주어나 강조구문 한번 생각해 놓고 가볼게요. has become, 그렇습니다. increasing.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it 다음에 형용사가 딱 나와 있는 상태고요. 뒤에 지금 투부정사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 맞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 세 덩어리로 가볼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unbiased. 이건 그냥 어휘력이잖아요. 편향적이지 않고 바른 뉴스를 찾는 것이. 그렇죠? 뭐 사실 뭐 가짜 뉴스도 많고, 또 뭐 유튜브라는 거 우리 지금 찍고도 있지만 보면은 가짜 어떤 좀 약간 편향적인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1번이었고, 자, 52번. 자, 히터가 너무 더운 것 같아. 히터를 끄고. 자, 가봅시다. 자, 역시 또 문주에 it이 나왔으니까 뭐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또한 중요해. 자, 이렇게 it과 that 속에 형용사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라고요.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해. 그럼 사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강조 구문하고는 틀리게 되게 뭐 핵심적인 문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대절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이 속에서 주제가 도출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가주어, 진주어 패턴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이어가 볼게요. 교사가 does not take away. 자, take away가 없애는 거니까 동사 플러스까지 가볼까요? 교사가 인간적인 요소를, 이 영웅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요소를 없애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영웅은 우리하고 별개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요소를 없애지 않고. 자, 그 다음에 and가 나왔으니까 병렬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help는 요놈하고 does not take away랑 병렬될 테니까. 자, 영웅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요소를 없애지 않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뭘 이해하냐? 자, understand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to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understand라고 하는 동작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동작 다음에 나오는 대절은 대시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도, 이 영웅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웅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전혀 별개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52번 문장이었고요. 자, 53번 문장은 별표가 3개가 쳐져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먼저 한번 잠시 멈춰 놓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뭐 특별하게 많은 문장을 연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세 문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역시 문장 맨 앞에 it이 나왔으니까 하든 안 하든 그냥 치고 가볼게요. 자, it is becoming 해놓고요. 자, 콤마가 나오든 하이픈이 나오면 처음에는 좀 복잡한 사람들은 그냥 묶어놓고 나가세요. 그러면 자, it's becoming even more. 아,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대요. 안에 거 해석하면은 자,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해질 거래요. 중요한 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it이 나왔는데 뭐가 보여요? 아, for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빨리 머릿속에 it, for, to 요 구문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뭐뭐다 의미상의 주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점점 더 훨씬 더 중요해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거야. 뭐가? 그러면 이제 의미상의 주어죠. 관리자들이 뭘 아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형적인 if for to 구문입니다. 자, 관리자들이 자, know about 알고 그리고 be ready to respond to 했으니까 응답할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뭐에? 어려운 문제죠. 챌린지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할 거야. 관리자들은 말이야.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 말이지. 근데 그 어려운 문제는 해놓고 지금 뭐가 나왔어? ing 나왔잖아. 이거 다 우리가 1강에서 배운 거잖아. 명사 다음에 ing 나왔니? 가로 열어주면 되는 거야. 어떤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싹 다 가로 묶어버리면 이제 붙여보세요. derive from 하면 뭐뭐로부터 나오는 거잖아. 유래되는 거니까 개인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근데 그 개인적인 차이는 능력이나 성격이나 동기에 있어서의 그런 개인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렇죠? 관리자가 밑에 부하들을 또는 직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틀릴 거 아니야. 능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동기도 틀린단 말이지. 그런 개인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반응할 준비를 갖추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이해됐죠? 그래서 it, for, to.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패턴들이 이제 진행하면서 저절로 이제 이어갈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눈에 보이도록 선생님이 파랗게 음영 처리가 돼 있지만 실전에서는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쭉쭉 치고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습입니다. 반복과 연습이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53번 문장에서 가주어, 진주어 맞췄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3강에서 중요한 거는 강조 구문을 갖다가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고 그 강조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선택지로 갈 수 있는 시점을 만드는 거예요. 강조 구문이라고 무조건 주제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문 속에 굉장히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 강조 구문 첫 번째 54번 가볼게요. 자, 역시 또 똑같이 it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내가 가주어, 진주어는 주로 it 다음에 뭐로 시작한다고? 형용사나 pp가 많이 나온다고 봤더니 it is a management style. 바로 명사가 나왔잖아. 경영 방식이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급여라기보다는. 자, 그런 상태에서 대시 나왔어. 그리고 뒤에 동사가 살짝 보여. 아, 이건 뭐다? 주어가 강조된 거구나. 강조 구문이야. 아, 그러면 나는 선택지로 갈 수 있겠구나. 지금 이 노랗게 칠한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야, 돈 많이 주는 거 급여라기보다는 경영 방식이야. 뭐가? 자, makes more impact 하면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니까 노동 생산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경영 방식이야. 그러면 이 지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가 나온다면 핵심 소재로 들어가야 될 말이 경영 방식에 대한 얘기가 선택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 이게 강조 구문이구나. 그죠? 결국은 주어가. 자, it과 that을 다 빼보세요. 빼도 문장 성립이 되죠? 급여라기보다는 경영 방식이 노동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쳐.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자, 54번 강조 구문의 첫 문장이었고요. 자, 55번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도 뭐 바로 보이네요. It is brain power that 그랬으니까 두뇌의 힘이야 그랬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동사 보이죠? 아,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강조 구문이에요. 이 대시 나오면 강조 구문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it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수식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지만 it is that, it과 that 사이에 명사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다, 관계대명사가 아니라고요. it 해석하지 말고 바로 뭐뭐다. 바로 두뇌의 힘이야. 그 다음 동사 플러스 가보세요. can guarantee our economic success까지 가볼까요? 우리의 경제적 성공을 갖다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 그렇구나.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성공하려면 지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또 뭐 국가로 따지면 자원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두뇌의 힘이 되게 중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여가 볼까요? in the midst of 하면 뭐뭇의 한가운데니까 전면구까지,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 자, fierce, 격렬한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또 전면구 붙이세요. 현재 자유세계 시장에 한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노란 부분은 이제 수식어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강조사항은 바로 두뇌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강조 구문이에요, 전형적으로. 자, 확인되겠죠? 가주어, 진주어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내용상의 차원이 좀 틀려요. 자, 56번 갑니다. 자, in truth, 사실. 자, 주어 동사가 짧으면 플러스까지 쭉 가세요, 그냥.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찾을 수 있어.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한. 여기까지 별거 없네요. 자, 이제 세미콜론 나와 있고요. 이제 새롭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자, 이디로 시작했네. It is not the time but the will 하는 순간에 not A but B가 성립이 될 것이고 not A but B는 뭐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잖아. A가 아니라 B다니까. 아,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의지야. 해놓고 대신 나왔으니까 강조 구문이네. 강조 구문이고 진짜 필자가 강조하려는 말이 바로 이 의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wanting 하면 뜻이 부족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의지야. 너 맨날 시간 없다고 하잖아. 중요하지 않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너는 사실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의지만 있으면 시간은 네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강조 구문이 나데이바삐 구문이 지금 주어가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56번이었고요. 자, 57번은요. 2018년 9월 평가원 32번 빈칸 속 문장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얘도 이제 문장 맨 앞에 이디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가주, 진주어, 강조 구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 문장 맨 앞에 이시 나오면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냥 진행해보는 거죠. 자, it is 다음에 only when이 나왔어요. 자, 이건 뭐 명백히 내가 볼 때는 강조 구문일 것 같아. 왜냐하면 it is 형용사도 아니고 pp도 아니고 우리가 when은 뭔 말 때라고 하는 부사절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강조 구문일 거라고 그냥 치고 가보세요. 오로지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가 affect가 영향을 미치다니까 welfare of those in a particular group까지 갔습니다. 여기 대신 나오네요. 자, 여기 지금 those 다음에 전치사 나왔으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후아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뿐이다 이거예요. 뭐가? 뒤에 봤더니 정체성이 중요성을 띠는 것은. 그럼 보세요. 대절 속의 문장이, 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정체성이 띠다, 중요성을,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뒤에 원래 only, when 이렇게 부사절이 붙어 있었을 텐데 요 놈을 강조하기 위해서 it과 that을 만들어 놓고 요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성을 띠는 것은 오로지 뭐 할 때뿐이다? 여러분들도 다 정체성이 있잖아. 최소한 남성,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학생이라는 정체성, 집에서 뭐 딸이라고 하는 거, 또는 무슨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는 강사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해석해 놓고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성을 띠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그 특정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성의 권리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권리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뭐 또는 투표권이 됐던 아니면 뭐 여성들은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자, 이때 여성들은 성을 자신의 주된 정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중요성을 띠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여성들이 미국인인지 이란인인지 혹은 카톨릭 신자인지 이 여부는 여성이라는 사실보다 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뿐이다. 그 얘기를 지금 앞에 영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요거를 갖다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57번이었고요. 자, 이제 58번 가볼게요. 자, 58번도 2018년 6월 평가원 빈칸 속 문장입니다. 자, 면접과 관찰은 suggest that 보여준대요. 즉 면접과 관찰에 의하면 이런 뜻이고요. 자, it is가 나왔으니까 잠깐 접어놓고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호주인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후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로 보지 말라고요. 왜? 앞에 it is가 있으니까 내가 it is 다음에 강조 구문은 that을 써야 되는데 사람일 경우에는 보통 who를 많이 쓰더라. 그래서 it is who는 100% 사람 강조다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 호주인들이 되게 자기 효능감이 높다라는 얘기구나.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기 효능감은 우리 앞에서 22번 문장도 한번 잠깐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범위를 벗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자기 효능감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호주인들이야. 뭐 하는 것이? Step outside this. 자, 이렇게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을 벗어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실제로 평균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이건 해서는 안 돼. 이거는 하기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규정된 행동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 효능감 높은 호주인들이야. 그래서 사람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who를 쓰더라. 자, 일단 해석이 잘 돼야 돼. 해석이 문장별로 잘 되다 보면 그 문장이 이어지면서 내용도 구축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낮게 문장이다 보니까 해석은 되는데 약간 의미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 그죠? 그런 것들은 또 이런 선생님이 지금 출처를 밝혀놨으니까 이 문제들을 한번 찾아서 앞뒤 문장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자, 58번이었고요.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두 문장 남았습니다. 이제 두 문장이 좀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59번 2017학년도 수능 22번 제목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뭐 바로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어휘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뭐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어만 알면은 영어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은데, 근데 그 단어조차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단어를 알아도 문장 구조가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어조차 모른다면 안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단어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단어를 외우는 진짜 비결 같은 거 없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잊어버릴 쯤 되면 다시 봐야죠. 그리고 단어를 외워가지고 뭐 3일씩 지속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잊어먹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가볼게요. 자, 이디즈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가보는 거야. inherent 하면은 고유한, 내지 않은 이라는 뜻이니까 뭔가 고유한 모호성과 adaptability, 적응성이래요. 무엇에? 언어에. 말이 어렵다.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의 고유한 모호성과 적응성입니다. 무엇으로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체계로서의. 그래놓고 지금 that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it is 대시니까 강조구문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선택지에 뭔가 관련성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뭔가 언어는 모호성이라는 게 있고 또 적응성이라는 게 있구나. 그죠? 자, 잠깐 놔두고 가볼게요. 뒤에 걸 한번 볼게요. make란 동사가 나와 있고 또 우리 make란 동사는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makes me happy. 그죠? make 목적어 형용사 패턴이 굉장히 좋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죠? 목적어를 형용사인 상태로 만들다 하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 관계를, 그죠? between A and B죠.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 지금 makes 목적어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자, 언어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체계로서의 언어의 모호성과 적응성입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언어와 사고 사이의 관계.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험을 보고 왔어. 중간고사를 보고 왔는데 점수가 30점이 나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엄마가 보고 여러분들 예상을 하겠죠. 엄마가 되게 화내겠지? 근데 엄마가 딱 보더니 잘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잘했어. 근데 이 잘했어가 정말로 잘했다고 해서 잘했었는지 아니면 너 정말 못했는데 잘했어라고 비아냥거리는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은 뭡니까? 이 언어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 언어의 모호성이 있는 거 아니니? 그죠? 잘했어, 잘했어. 그죠? 이 자체가 정말 잘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거잖아. 이건 엄마가 지금 나를 나무라시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며칠 전까지 굉장히 아파서 집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학교에 등교를 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러 왔어.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너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 괜찮아가 진짜 몸이 나는 다 나아서 괜찮단지 아니면 힘든데 참고 괜찮다고 하는 건지 이건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잡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체계로서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모호성과 바로 적응성이다. 이런 언어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아까 나왔었던 그 수능 22번 문제인데요. 단어들의 의미가 불변이 아니고 결국 이해는 언제나 해석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행위는 항상 공동의 창의적인 노력이다. 이게 또 지문에 들어있는 지문 속 문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창의적이라는 얘기는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언어가 모호하고 그다음에 적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인들이 해석을 해서 그 사고를 한다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요 지문 한번 또 참고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강의 마지막 60번 문장이고요. 자, 9월 평가원 34번 빈칸에 들어있었던 문장입니다. 뭐 벌써 하기 싫죠? 숨이 팍 하지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겠죠? 여러분도 이제 효능감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면서 더 큰 해결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자, 심리학 연구는 보여줍니다. 몇 가지 됐지 않습니까? 자, 역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디지예요. 지금은 집중적으로 강조구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니까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강조구문,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좀 이렇게 익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식이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죠? 그 사람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지식이야 해놓고 대신 나왔잖아. 이때 동사니까 이것도 주어가 강조된 거구나. 강조구문이구나. 그러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 자, 다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요. 바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야. 뭐가 결정하는 건데요. 뭘 결정하냐? 자, 지금 이제 문장 구조상 이게 지금 덩어리가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의문사 덩어리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병렬되어 있어요. 어떤 자극이,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어떤 자극이 그 개인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지.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그가 이 자극들에 부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극들이 결합되어서 더 큰 전체를 이루는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은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해석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와 닿습니까? 그렇진 않죠. 해석하기 바쁘죠, 사실은. 결국은 선생님이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자기 자신만의 인식의 틀로 해석해서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하나의 관련된 문장이 있었는데요. 자,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야.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어떤 자극이 그 개인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또 어떤 의미를 그 자극에 부여하고 또 그 자극들은 결합해서 더 큰 전체를 이루는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야.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장을 갖다가 내가 선택지 속에서 답을 잡는다면 자, 요 밑에 내용보다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신다면 답에 좀 더 근접해서 답을 잡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틀, 이걸 가지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거구나, 이해하는 거구나, 세상을.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렵지 않죠? it과 that으로 되어 있는 문장 구조, 가주어, 진주어 패턴하고 강조 구문을 한 번에 끝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리뷰 파트 그냥 하지 마시고요. 앞에 부분들 많이 학습하고 눈에 밟힐 정도로 보신 다음에 리뷰를 통해서 눈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4강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